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정재강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백강혁은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의대 출신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백강혁은 누구보다 뛰어난 외과 수술 능력을 갖췄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강명희는 백강혁을 대한민국 최고 대학병원인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에 꽂아 넣습니다. 한국대 병원장인 최조은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최조은은 돈벌이는커녕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증외상팀을 없애고 싶어 했고 담당 교수가 없는 지금이 팀 해체의 적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명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대병원에 지원한 100억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지원금 회수를 감당할 수 없는 최조은은 일단 백강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강혁은 자신을 밀어주는 강명희의 힘과 자신이 가진 환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부임 첫날 중증외상팀을 중증외상센터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극이 가진 재미와 국내 외과의 현실이 잘 조화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단편 드라마 모음집 블랙미러의 시즌7의 1화입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마이크와 어멘다는 결혼 3주년을 맞이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팍팍하고 바라던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멘다는 평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크 역시 어멘다의 두통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병원에서는 어멘다가 다시 깨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절망하는 마이크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어멘다를 깨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신생기업인 리버마인드의 기술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마이크는 곧바로 리버마인드의 관계자를 만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버마인드는 문제가 생긴 환자의 뇌 부분을 제거하고 자체 칩을 이식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거한 뇌의 기능을 서버에서 대신에 재존성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의 단점으로는 뇌의 과부하와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 매일 9시간 이상 자야 한다는 것과 스트리밍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매달 스트리밍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의식을 되찾고 빠른 회복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홍보기간이라서 수술비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어멘다를 살리기 위해 리버마인드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어멘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두 사람은 일상생활을 위한 돈과 스트리밍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을 되찾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드라마 보통 사람들은 기업의 속성과 일상, 삶과 직결된 것들을 독점에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살인자 이응 난감이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탕은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지만 꿈도 목표도 없는 상황에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빠지게 되고 캐나다로 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의 풍경을 담은 액자를 사고 그 액자를 보며 캐나다를 향한 꿈을 키우기로 합니다. 이탕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액자를 걸기 위한 망치를 빌려 퇴근합니다. 퇴근하던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상 손님과 그 진상 손님을 방치하고 멀어져가는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탕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멀어져가는 일행을 따라잡아 진상 손님이 쓰러져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 알림은 충돌이 되고 그 충돌 속에서 이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상대를 공격해 사망하게 만듭니다. 당황한 이탕은 살해 도구인 망치도 현장에 놔둔 상태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도주합니다. 이탕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구를 통해 알리바이를 꾸며 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이탕은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이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장난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은 개성 있는 캐릭터와 사건 전개를 바탕으로 이 작품만의 매력을 잘 갖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지옥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원작자인 연상호, 최규석 작가가 직접 드라마를 쓰고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2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정진수는 새진리회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설립합니다. 이후 정진수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리는 형벌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진수가 말한 형벌은 천사가 나타나 죽을 날짜를 알려주는 고지, 그리고 고지가 된 날 사신이 나타나 해당자를 살해하는 시연입니다. 정진수의 포교는 아름아름 알려지긴 하지만 크게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정진수가 말한 시연이 대로변에서 일어나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 촬영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이러한 시연 현상을 미리 언급했던 정진수는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새진리회 역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후원자들과 함께 고지를 받은 박정자를 설득해 시연을 생중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통해 모두에게 고지, 시연이 실제함이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고지, 시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대중들이 새진리회에 가입하게 되고 새진리회는 국가 권력을 넘어선 거대한 종교단체가 됩니다. 드라마 지옥은 초자연적인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국내 기준 2008년 개봉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으로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의 돈가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루엘리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저격수입니다. 현재는 전역해서 아내와 함께 트레일러에 살고 있으며 인근을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루엘리는 사냥에 나섰다가 갱단의 전투 흔적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한 루엘리는 현장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가 물을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현장을 둘러보던 중 거액의 현금이 든 돈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챙겨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엘리는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남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루엘리는 이미 늦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루엘리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온 갱단과 마주하게 되고 범인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갱단은 복수와 함께 돈가방을 되찾기 위해 킬러인 안톤을 고용합니다. 안톤은 의뢰를 받고 자신을 호송하던 경찰을 살해한 뒤 루엘린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루엘린은 생존을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도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개성 있는 악당 안톤을 통해 장르적 재미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국내 기준 2003년 개봉한 실화를 소재로 한 범죄, 수사 장르의 작품입니다. 괴물, 기생충 등의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며 송강호, 김상경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서 흔하게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고 불렸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가을, 농수로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 보존은 거의 되지 않았고 수사 방식도 고전적인 인간관계 중심의 수사만이 진행되면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에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논두렁에서 발견되었고 이번에도 사건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범인의 흔적은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1987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담당 형사인 박두만은 연인인 곽서령을 통해 백광호가 두 번째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사건 당일에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두만과 형사들은 백광호를 유력 용의자로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사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감정과 한계 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재난, 드라마,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서울에 갑작스러운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했으며 도시는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가 넘는 거센 한파가 발생하며 생존자들을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지 오래된
황궁아파트 103동만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황궁아파트 103동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찬바람을 피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공동 현관과 복도에서 최소한의 바람만 막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인이 원주민을 살해해 집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제지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막은 902호 원주민 김영탁은 원주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황금아파트 부녀회장인 김금애는 이 상황과 김영탁을 이용해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오컬트, 공포,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1970년대 심야 TV 토크쇼인 투나잇쇼가 인기를 끌자 경쟁 방송국에서는 같은 시간에 맞붙는 새로운 심야 TV 토크쇼 올빼미쇼를 런칭합니다. 이 올빼미쇼의 MC로는 당시 지역 방송국의 MC였던 잭이 낙점됩니다. 잭은 아내인 매들린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 동시에 지역의 비밀 사교클럽의 멤버라는 것이 은밀하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올빼미쇼는 런칭과 동시에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인기를 누립니다. 이 인기를 바탕으로 에미상 후보까지 오르게 되지만 잭과 올빼미쇼는 시청률에서 투나잇쇼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고 에미상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년 2등 자리에 있던 잭과 올빼미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잭의 아내인 매들린은 담배도 피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며 시한부가 된 상황에서도 잭과 올빼미쇼를 응원하고 그 응원을 바탕으로 시청률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투나잇쇼에 밀리고 있습니다. 잭은 자신의 자리와 올빼미쇼를 지키기 위해 할로윈을 맞이해 오컬트를 소재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가짜 영능력자 사냥꾼 카마이클과 악마의 씨인 것으로 알려진 소녀 릴리가 출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B급 감성과 색다른 소재가 인상적으로 결합된 공포.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인생 드라마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더 글로리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진행하는 복수를 소재로 하는 작품입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며 송혜교, 이도연, 임지연, 여매란, 박성훈, 정성일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문동우는 학창시절 박연진의 일당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박연진 일당은 백도, 힘도, 경제력도 없어서 자신들의 집안의 힘으로 짓누르고 입막음 할 수 있는 이들만 골라서 학교 폭력을 일삼습니다. 문동우는 학교와 경찰을 통해서 상황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박연진 일당에게 매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문동훈의 어머니인 정미희까지 돈을 받고 문동훈을 배신하면서 문동훈은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문동훈은 자신의 꿈인 건축가를 포기하고 자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배경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짓밟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박연진 일당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문동훈은 복수를 위해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작해서 교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문동훈이 교대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인 박연진의 꿈이 현모양처였고 그 꿈에 맞춰서 빠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동훈은 박연진의 딸 하예솔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하예솔의 담임이 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끔찍함과 그에 대한 복수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스토브리그입니다. 야구팀의 프론트를 배경으로 하는 오피스 장르의 작품입니다. 남궁민, 박은빈, 오정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프로야구팀 재송드림즈는 만년 꼴찌팀으로 모기업인 재송그룹은 기업 인지도를 충분히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욕망 먹는 재송드림즈를 없애고자 합니다. 재송그룹은 재송드림즈의 단장으로 백승수를 임명합니다. 백승수는 다양한 비인기 스포츠의 감독과 단장을 맡으면서 팀을 우승시켰고 우승시킨 다음에 팀이 없어지는 징크스를 가진 인물입니다. 재송그룹 역시 재송드림즈를 우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고 유종의 미로 포장하기 위해서 백승수를 단장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백승수는 모기업의 목표와 상관없이 팀을 위해, 팬을 위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조금씩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기업에서는 팀의 연장이 아닌 해체를 위해 백승수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백승수는 자신만의 나아감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기업에서는 더 확실하게 야구팀을 없애기 위해 본사 상무인 권경민을 재송팀지의 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권경민은 자신의 애매한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팀의 해체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리더를 통해 오피스 장르의 매력을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조는 끔찍해입니다. 단편 드라마 모음집 블랙미러 시즌 6의 일화입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조는 자신의 직책상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많아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인 크리시가 좋은 사람이지만 불타는 사랑의 느낌이 없어서 어딘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존에게 전 연인의 연락이 오고 존은 회사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지금 연인과의 밋밋함을 핑계로 전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한 존은 크리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스트리밍 사이트 스트림베리를 통해 볼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게 된 작품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조는 끔찍해입니다. 주인공인 존이 자신과 같은 머리 스타일을 했고 제목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청을 시작한 그 작품은 존의 인생을 뒤흔들게 됩니다. 드라마 조는 끔찍해는 대기업의 정보 침해, 약관 등을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악연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박혜수, 신민아, 이희준, 김성균, 이광수, 공승현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서로를 악연으로 만나게 된 악인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박재영은 학창시절부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현재는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의 개인 방송을 보며 그 사람이 추천한 코인에 주변에게 빌린 돈과 사채까지 끌어다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코인은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영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며 코인이 올라서 자신의 삶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영은 밀려있는 월세를 내라는 말도 사채업자의 독촉도 무시하고 자신의 꿈에만 젖어 있는데 갑자기 납치당하게 됩니다. 박재영은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장기적출 공장으로 끌려가고 그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어떤 돈을 끌어다 썼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박재영은 사채업자로부터 한 달간의 말미를 얻게 되고 돈을 갚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인을 팔지 않습니다. 코인은 자신에게 성공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온전한 자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박재영은 우연히 아버지가 5억 원의 사망보험을 가입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서 그 돈을 받아내서 빚을 갚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라마 악연은 다양한 악인들을 통해 장르의 재미를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인생 영화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K-팝과 악기를 물리치는 테마를 결합한 색다른 세계관과 매력적인 K-팝으로 다채로운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먹잇감으로 삼는 악귀와 그 악귀의 정점에 있는 귀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귀와 귀마를 막기 위해 헌터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터들은 과거부터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퇴치하고 노래와 그 노래에 반응하는 이들의 에너지를 이용해 악귀를 막는 결계인 혼문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에 이르러 헌터는 3인조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의 헌터는 헌트릭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트릭스는 국제적인 인기를 끌며 지상에 있는 악귀를 몰아내고 무너지지 않고 인간계를 지킬 수 있는 황금 혼문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헌트릭스는 월드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휴가를 받습니다. 리더인 루미는 휴가 대신 곧바로 다음 활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싱글곡인 골든을 공개합니다. 멤버인 미라와 조이는 쉬고 싶지만 리더인 루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팬들이 좋아하는 만큼 혼문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물론 황금 혼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고 바로 다음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루미가 이렇게 쉼없이 나아가는 이유는 황금 혼문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루미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미와 헌트릭스가 황금 혼문을 나아가는 그때 루미에게 악재가 생기고 라이벌인 사자 보이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는
매력적인 K-팝과 K-컬처가 인상적으로 결합되어 다채로운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선택을 한 비리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릴러 작품입니다. 일본, 프랑스, 중국, 필리핀 등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고건수는 팀원들과 함께 비리를 저지른 비리 경찰입니다. 고건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중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움직이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는 사망하고 맙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흔적이 크게 남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 고건수는 고민 끝에 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찰은 사고 흔적이 있는 고건수의 차를 의심하고 고건수는 들키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상대와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건수가 경찰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상황은 적당히 수습됩니다. 고건수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나름의 안도감을 느끼는데 또 하나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감사팀이 이번에는 고건수의 차량을 수색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고건수는 차에 있는 시신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고민하다가 어머니에 관해 시신을 함께 넣어 매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과 뛰어난 긴장감 유지로 장르의 매력과 재미를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멀티 유니버스를 소재로 한 판타지 작품으로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한 작품입니다. 에블린은 홍콩 출신으로 배우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중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웨이먼드와 연인이 되고 청혼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블린은 미국에서 웨이먼드와 세탁소를 운영하며 딸 조이를 얻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경제력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남편 웨이먼드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썩 내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이의 태도로 인해 답답함이 생깁니다. 거기에 더해 에블린의 선택을 반대하며 인연을 끊었다가 아프고 챙겨줄 사람이 없어지자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양 문제,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의 문제가 더해지자 에블린은 현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에블린은 짧은 현실 도피로 자신이 웨이먼드의 청혼을 받아들인 순간을 후회하며 자신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자신의 꿈인 배우가 되어 지금과 다른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에블린 앞에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웨이먼드가 찾아와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모든 차원의 소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대 악당 조브 투파키를 물리쳐달라는 것입니다. 에블린은 갑작스럽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며 에블린은 생존을 위해서 조브 투파키와 맞서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이 작품만의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현재와 현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댓글 부대입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손석구, 김성철, 김동희, 홍경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임상진은 기자입니다. 임상진은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겼다는 중소기업 사장의 제보를 받고 사건을 취재합니다. 임상진은 제보자의 말이 신빙성 있다는 것을 느끼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윗선에서는 대기업의 역공을 우려하지만 임상진은 자신이 조사한 것에 확신을 보이고 윗선에서는 결국 기사를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임상진의 기사가 보도되자 여론은 대기업 횡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임상진을 세상에 필요한 정의롭고 좋은 기자로 칭송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임상진에게 제보를 했던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여론은 반전됩니다. 여론은 한순간에 임상진을 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임상진은 강제적으로 쉬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임상진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찾아와 그가 대기업의 여론 조작에 당했다고 제보하고 임상진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영화 댓글 부대는 여론 조작이라는 소재를 인상적으로 다루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정보들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드라마를 추천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DP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총 2개의 시즌,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이며 정혜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안준호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인물입니다. 동시에 같은 피해자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준호는 입대 전날까지 일을 하다가 혼자서 입대하게 되고 이후 헌병이 됩니다. 안준호는 말년 병장이자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황장수와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꼬이는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안준호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DP조가 되면서 본인은 이 상황을 빠져나오지만 자신을 챙겨주던 선임 조석봉은 더욱 심한 괴롭힘에 놓이게 됩니다. 안준호는 DP조가 되어 첫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안준호는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과 생각, 감정을 얻게 되고 DP조 업무에 빠져들게 됩니다. 드라마 DP는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문제와 각 인물들의 사건을 인상적으로 다룬 장르의 재미를 잘 갖춘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신문기자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공개된 실화 바탕의 사회 고발 드라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토토신문의 마츠다는 정의감, 사명감, 직업의식을 갖춘 기자입니다.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도 거침없이 던지면서 기자회견장에서는 종종 질문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마츠다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츠다는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극중 현재 총리인 아베가 국가의 땅을 헐값으로 한 재단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마츠다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고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비롯한 국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을 서슴지 않습니다. 드라마 신문기자는 국가, 권력자가 저지르는 비리를 인상적으로 다루며 그 사건 속에 존재하는 공무원, 기자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삼체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현재 시즌3까지 제작이 확정되어 있는 작품으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즌1의 흥행을 통해 소설의 모든 부분을 드라마화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사울은 옥스포드 출신의 과학자로 현재 입자가속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였던 베라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큰 사건이 터지는 중입니다. 입자가속기는 물론 각종 첨단 장비가 현대 과학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값을 출력하고 있으며 유명 과학자들은 눈앞에 카운트다운이 보이는 현상을 겪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겪습니다. 평소 종교, 신에 전혀 관심 없었던 베라가 종교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은 베라의 장례식에 온 베라의 제자들이자 자신과 친구였던 사인을 만나면서 약간의 심리적인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삼체는 외계인, 과학을 통한 SF 장르의 재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중증 외상센터입니다. 국내 기준 2025년 공개된 의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백강혁은 외과 의사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이며 그걸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의사입니다. 유일한 약점은 출신 대학이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백강혁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인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 교수로 임용됩니다. 반대의 가장 큰 부분은 돈만 들어가는 중증외상팀을 없애고 싶은 원장이고 다음으로는 출신 대학입니다. 이런 반대에도 한국대병원이 중증외상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 보건복지부 장관 강명희의 강제적인 추천을 바탕으로 백강혁은 한국대병원 교수가 됩니다. 백강혁은 강명희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중증 외상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는 현실과 판타지, 코미디를 잘 섞어
메시지도 재미도 잘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5번째 작품은 퀸스 갬빗입니다. 국내 기준 2020년 공개된 체스를 소재로 한 성장,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7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극의 시작은 1950년대입니다. 엘리자베스 하먼, 일명 베스는 어린 싱글맘이던 어머니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베스는 보육원에서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독입니다. 아이들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 국가에서 나눠준 안정제에 중독되며 평생 중독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능입니다. 청소부를 통해 체스의 재미를 느낀 베스는 체스에 무섭게 빠져들게 되고 자신이 체스에 재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회적인 이미지를 위해 입양을 고민하던 새로운 중산층의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출발부터 꼬이게 됩니다. 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양어머니를 위해 체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퀸스 갬빗은 재능, 한계, 성장 등을 인상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인물과 시대에 몰입해서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